안녕하십니까, 한민선입니다. 건축과 구조 첫 번째 섹션인 구조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는 도대체 건축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다 형태 혹은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두 개가 다 건축에서 거의 다지요. 건축에서 공간과 형태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섹션을 보시면 왕의 무덤이 있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말 그대로 보이드 공간이죠. 자, 그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솔리드 형태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인 경우에는 이 공간의 비율이 전체 솔리드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왕의 무덤을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지나치게 많은 형태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꾸로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건축 형태와 공간이라는 것은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시대의 TP든 이글루든 아주 현대의 유리 피라미드든 형태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지요. TP 같은 경우는 나무떼기 몇 개를 세우고 가죽이나 천으로 그것을 둘러싸서 소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을 구획하는 쉘터,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글루 같으면 그것이 얼음덩어리겠죠. 똑같은 피라미드라도 루브르에 있는 이 유리 피라미드는 투명하기도 하고 아주 얇은 철과 유리라는 재료를 통해서 공간을 더 큰 보이드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형태와 공간은 항상 같이 다닌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figure and ground라는 말을 개념을 사용하죠. 예컨대 로마 시내를 그린 논리라는 사람의 논리맵을 보면 광장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비어있는 부분은 하얀색으로 두고 건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까만색으로 칠하죠. 이걸 figure and ground라고 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우리 인식의 한계를 보여줄 때 쓰는 그림입니다. 까만 거에 주목하면 잔이고 하얀 거에 주목하면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은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사람도 보면서 동시에 잔을 볼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이죠. 결국 두 개는 같이 다니지만 동시에 두 개는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에 있어서도 형태와 공간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지요. 밑에 롱샹 교회당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저렇게 아름다운 형태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 형태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저 빛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공간을 빚어내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태와 공간이라는 것은 두 개를 별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없다. 자, 이것이 결국 구조의 문제로 따지면 이 공간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형태, 그 형태가 바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판테온과 파르테논입니다. 우리 인류 건축에 있어서의 최초의
건물들 혹은 건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테온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건축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 45m의 구를 그 안에다가 꽉 채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건축물의 건축적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드를 얻기 위해서 당대 기술로 저 까만 부분 솔리드를 만든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 구조의 역사를 배울 때 왜 저게 순수한 돔이 아니고 갑자기 드럼으로 올라가다가 돔으로 바뀌었나 이거를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재료의 한계, 인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철이 없었던 시대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역사적인 건축을 볼 때는 그 시대의 재료와 건축적 이상과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는 구조 이런 관계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파르테논도 마찬가지죠. 파르테논도 평면도를 보면 마치 여름철에 복잡한 수영장에 가면 물 반 사람 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평면도도 보면 사람이 쓸 만한 공간보다는 기둥이 차지하거나 벽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죠. 자, 이것은 결국 실용적인 건축물이었다기보다는 어떤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 건축물, 전체적인 조형 폼이 중요한 건축물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의 체운부와 공업부, 솔리드와 보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호적 관계가 있고 공간을 얻기 위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형태가 구조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부 공간을 지탱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은 외피를 만드는 것이 스킨이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스킨이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이 차체를 보호해주고 뭐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부 공간은 사람이 쓰는 앉아 있는 운전석과 승객석의 공간이 내부 공간이고, 그 사이에서 이 실의 형태를 지켜주고 바깥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충격이나 힘에 대해서 견뎌주는 것, 이걸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으면 그것이 프레임이다. 밑에 있는 몽골족의 게르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된 저 레티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레티스가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멀리 보이는 저 가죽 같은 것들을 거기에 씌우면 그것이 말하자면 스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조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지탱하는 장치다. 자, 이거는 오른쪽에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스 탱크를 가진 트럭이다. 여기서 공간이 무엇일까요? 가스가 들어가 있는 내부 챔버겠죠. 거기에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가스의 압력 때문에 저 탱크 구조는 사각형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사각형 구조는 꺾이는 부분에서 특이점이라는 게 생겨서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찢어지죠. 그래서 가스 탱크나 물 탱크들은 전부 하나의 꺾인 부분도 없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곡면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비행기나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팽창하는 위에 트럭과 똑같은 힘을 받게 됩니다. 기압에 의해서 밖으로 터져 나가려고 하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안으로 이것이 압축되려고 하는 힘을 받죠. 자, 그것이 어디 하나 이렇게 꺾인 부분 없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그 표면 스킨 안에 힘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비행기든 잠수함이든 대부분의 경우는 형태가 곧 구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우리가 뼈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이 있고 갈비뼈가 있고 골반뼈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역할은 뭡니까? 두개골은 뇌라고 하는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장치고, 갈비뼈라고 하는 건 폐와 심장과 여러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고, 골반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뼈대라고 하는 것도 구조인데,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피부라고 하는 스킨 안에 있으면서 실내에 있는 내부의 공간을 지탱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킨 안에 들어가 있는 골격을 가진 것을 우리가 내골격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조개 껍질이나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외골격이죠. 그래서 그 외부에 골격이 있고, 말하자면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장기와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골격도 구조가 됩니다. 우리 같이 뼈만 구조가 아니라 딱정벌레 껍질, 조개 껍질, 달걀의 껍질, 더 나가서 땅콩 껍질, 이런 것들이 다 구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내부의 살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구조란 형태고, 그것은 파괴로부터 집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집이란 우리가 뭡니까?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공간과의 관계의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축에 있어서의 공간과 형태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말하자면 커플이고, 두 개가 항상 같이 댕기면서 서로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리시프로컬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조란 무엇인가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